2025년 8월 17일 일요일 저녁 6시 40분이고요. 서울 시간은 8월 18일 월요일 아침 7시 한 40분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요 썸네일에 써있듯이 S&P 500 지수가 현재 6,450 정도인데 7점까지 더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 정도 더 오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뭐 PE 레이시오 따지죠. Price Earning Ratio, 그런 거 뭐 그런 거 의존하는 사람들이 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 거품이다. 거품이고 언젠가 폭락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발표 이후 4월 10일, 4월 초 그리고 4월 10일 정도 바닥지고서 그동안 4개월 넘도록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뭐 조정을 좀 받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고 저는 일단은 그 우리가 거품이다 아니다 현재 미국 주가가 거품이다 아니다 논하려면은 최소한 6,450 현재 수준에서 한 10%더 위에 한 7,000 이상은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게 더 말이 맞다. 아직까지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뭐 그 단계까지 아니다. PE가 높다고 할지언정 과거 PE하고 지금 PE하고 그냥 비교해서 PE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 펀더멘털 그 시스템에릭한 그런 드라이버들이 상황이 완전 다른데 단지 PE 결과물인 수치 그 숫자인 PE만 보고서 뭐 지금 고평가다 저평가다 거품이다 거품이 터져야 된다 얼마 더 까져야 된다 뭐 주장하는 건 세상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거죠. 저는 썸네일에 7층까지 더 상승 이 얘기는 뭐냐면 7점까지 더 올라간다 앞으로 한 8, 9%더 상승한다 그 뜻이 아니라 최소 7천 이상은 S&P 500이 찍고 나서 그때쯤 돼야지 뭐 거품이네 아니네 논할 뭐 상황 근처가 아닐까 그런 취지입니다. 너는 뭘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해? 이제 그림을 좀 크게 보면서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요 썸네일 요거는 제가 6월 초에 올린 S&P 500 펄하고 물가 이자율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6월 초에 올린 영상에서도 아직 미국 주가 미국 증시가 고평가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어떤 걸 근거로 P가 펄을 뭐 물가라든지 이자율 뭐 단기 금리인 페드 펀드 레이트든 장기 금리인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라든지 뭐 그리고 뭐 물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치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때도 뭐 6월 초에도 PE가 높다 뭐 그런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을 했던 영상이고 그 영상 올리고 나서 현재까지 약 한 2달 반 지났으니까 제가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7.5%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2025년 6월 6일 그 이후부터 약 11% 반올림에서 11%. 그러니까 나스닥이 11% 오르고 S&P가 7.5% 올랐는데 요 영상 6월 초에 영상 올리고 나서 주가가 이 정도 올랐다 얘기예요. 증시가. 여기 이게 현재 8월 15일이 엊그제 금요일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전 여기서 더 오른다고 올릴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 10%더 올라야지 그러고 나서 미국 증시가 거품인지 아닌지 논의할 뭐 가치가 있다. 아직까지 뭐 거품이다 아니다 단순히 PE만 보고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거품이라고 할 만큼의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고 다시 이번 영상에 썸네일로 돌아와서 그림 두 개 있는데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둘 다 그 월스트리트저널 주말판에서 제가 그 스크린샷 해온 거 스크린샷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한 건데 왼쪽 그림은 S&P 500 지수의 forward price earning ratio예요. 이게 현재 22이고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이게 25 좀 밑에 있어. 20 한 4.78 됐나?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PE가 쭉 올라왔죠. 그래서 2010년도, 11, 2년도에 뭐 한 10
10.5, 11 정도에서 현재 20위까지 쭉 올라오고, 이거 S&P 500 인덱스의 forward earning입니다. 멀티플 forward earning이고, 오른쪽은 미국 그 회사들의 마진율이에요. 마진율. 그러니까 이게 13%좀 되는데 굉장히 높은 거죠. 미국 회사 마진율이. 그러니까 100원어치 팔면은 13원이 순이익으로 남는다. 순이익으로 13원 남는다. 높은 거죠. 근데 2000년 초반에는 이게 한 8%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008, 9년도 미국 리세션 때는 이게 7% 정도로 내려갔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죠. 이게 적자가 안 나고 물론 이게 뭐 전체 회사들 전체 평균이지만 심지어 그 미국 경기가 안 좋았던 2008, 9년도에도 리세션 터졌을 때에도 회사들의 그 프로핏 마진이 뭐 7%대였으니까 100원 남기면 7원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회사들의 마진율이 약 한 20년, 한 4, 5년 전에 8%에서 13%까지 해서 한 70% 향상된 거죠. 그러니까 20 몇 년 전에는 100원어치 매출이 100원이면은 순이익이 한 8원 정도 났는데 지금은 100원어치 팔면은 순이익이 13원 남는다. 그러니까 회사들의 생산성이 상당히 수익성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00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나스닥하고 S&P 500이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한 5배 오르고 S&P 500 지수가 4.25배 올랐어요. 여기 회색 막대 3개 있는데 이건 미국 리세션입니다. 2000년 코로나 바이러스 리세션, 2008, 9년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이때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죠. 그리고 2001년도 닷컴 버블 터졌을 때 리세션. 세 번의 리세션이 있었고, 그래서 25년 동안에 S&P 500이 4.3배 올랐고, 나스닥이 한 5배 올랐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 회사들의 수익률, profit margin, 순이익률은 약 8%에서 13%로 이제 향상이 됐다. 그러니까 회사의 생산성이 좋아진 거죠. 자, 요거는 오른쪽에 파란색 Y축은 Corporate Profit After Tax예요. 미국 회사들의 세후 이익을 다 합친 거고, 왼쪽에 빨간색 Y축은 Fed Fund Rate, 그러니까 연방은행이 정하는 그 Fed Fund Rate 있죠. 연준 금리, 만기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 한국에서 콜금리라는 표현 쓰는데 뭐 콜금리랑 같은 그런 뭐 비슷한 개념이죠. 은행들 간의 하루짜리 아니면 길어야 일주일, 최장 길어야 한 14일, 2주 정도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돈을 매일매일 주고받고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잖아요. 그때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금리가 한국은 콜금리라고도 하고 미국에서 그걸 페드 펀드로 우리가 말하는 연준 금리죠. 만기 하루짜리 정책 금리죠. 가이드라인 금리죠. 얘가 지금 뭐 빨간색 얘가 지금 4.25 4.34% 되죠. 요거 이렇게 내려왔는데 작년부터 이제 2024년도 상반기 여름 이후부터 제이 파웰 그 페드 체어 걔가 금리를 1% 이상 내려줬죠. 그 카말라 해리스 선거 도와주려고 금리 내려서 그때 미국 인플레이션이 4% 5% 할 때 금리 내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인데도 안 내리고 버티고 있죠. 왜냐면 제이 파월이 걔는 당적은 공화당인데 실제로는 민주당하고 야합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인플레이션 계속 내려오는데도 일부러 안 내리고 버티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금리 고금리 유지해가지고 내년에 미국의 경제 올해 내년에 리세션 빠뜨려가지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하원을 다시 민주당한테 뺏기도록 서로 짠 거죠. 짜고 치고 민주당 애들하고 짜고 치고 일부러 금리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연맥이려고. 좌우지간 걔는 어차피 뭐 시장에서 제이 파월 걔는 이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오른쪽에 파란색 막대가 Corporate Profit After Tax고 이 데이터는 제가 세인루이스 페더럴 리저브 뱅크 그 프레드라고 한국에서도 뭐 유튜브들이나 다른 언론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쓰던데 이게 세후 순이익 총 합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1월에 이게 그러니까 565 빌리언 달러, 1 빌리언 달러가 우리 10한 4억 되죠. 달러당 1,400원 치면. 이게 그러니까 200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한 7배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3,602 빌리언 달러니까 이거 애프터 텍스예요. 애프터 텍스 코퍼레이트 프로핏이니까 미국 회사들이 이익 내서 법인세 내고 남은 세후 순이익이 3.6 트릴리언 달러니까 1,400원 곱하면 우리 돈으로 뭐 한 5천조 원 되나요? 4천 뭐 몇백조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fore tax로 치면은 net profit before tax로 치면 뭐 미국 회사들이 1년에 남기는 순이익이 before tax로 법인세 내기 전에 뭐 한 5, 6천조 원 되는 거죠. 근데 after tax로 지금 4천 몇백조 원 되는 거죠. 거의 5천조 원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1년에 얼마 남기죠? 세후에 한 20조, 30조 남기나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는 상장 회사들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비중이 한국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는 회사들 세후 순이익이 1년 다 합치면은 얼마 되려나? 한 100조, 200조 되려나? 미국에 있는 회사들 다 합친 세후 순이익이 약간 4천 한 5, 600조 된다. 세 전후는 거의 6천조 되는 거죠. 예. 법인세가 22%인가 그러니까. 그쵸? 근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거는 25년 동안에 미국 회사들의 세후 순이익이 거의 7배는 아니지만 뭐 거의 7배죠. 6.78배 올랐다. 6.78배. 그럼 다시 파이썬으로 돌아와서 요걸 제가 똑같이 레플리케이션 한 거예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레플리케이션을 한 거고. 계산 쉽게 하려고 스탠다드하자 합시다. 계산 쉽게 하려고 스탠다드하자 하면은 25년 동안에 미국 회사들의 세후 순이익이 6.5배 오른 거고 시작이 1이니까 그쵸? 그랬다.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회사들의 프로핏 마진 순이익률이 25년 전에 비해서 한 70% 향상이 됐죠. 그때는 8%였는데 지금 13%니까 25년 동안에 순이익률이 8%에서 13%로 5%더 올라왔으니까 70%는 아니고 한 60% 정도 향상시킨 거죠. 60 몇 퍼센트. 대단하죠? 그래도 60% 향상시킨 거는 순이익률이. 자, 그리고 S&P 500 지수의 Ford 멀티플이 현재 20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터질 때 20 한 4점 얼마였으니까 그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 근처까지 갔네 해서 와 이거 미국 주식 거품이야. 이거 조만간 거품 터질 거야. 고평가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프로핏 마진율이 8%에서 13%로 향상이 됐고 중요한 거는 코퍼레이트 프로핏 애프터 텍스 회사가 남기는 전체 세후 순이익이 한 6.56배 올랐다. 근데 S&P 500 지수는 5배가 안 올랐다. 그렇죠? 이익은 6배 반이 올랐고 주가는 S&P 500 기준 주가는 한 4.3배 올랐다. 그러면은 PE가 22.1%는 이것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주가는 4.3배 올랐는데 S&P 500이 25년 동안 회사들의 이익은 6.5배 올랐으니까 PE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쵸? 거기다가 이 트렌드, 프로핏 마진이 올라가는 트렌드는 계속 지속될 거고 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왜 생산성이 올라가죠? 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쳐내고 거기다가 뭐 챗GPT든 코파일럿이든 제미나이든 계속 그런 뭐 AI 쪽으로 계속 생산성 향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냥 계속 올라갈 거다. 그리고 25년 동안에 회사들의 총순이익, 세후 순이익은 6.5배가 올랐고 시장 S&P 500은 5배도 안 올랐고 뭐 나스닥은 5배 올랐지만 S&P 500 기준으로 4.3배 올랐고 이익의 양은 6.5배 올랐고 하지만 PE는 아직 20이니까 이게 더 올라가도 아직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단순히 과거에 닷컴 터지기 시작할 때가 20, 뭐
4점 얼마인데 지금 22.1이니까 그러니까 10분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자 닷컴 버블 그때가 24.78 됐는데 여기서 22.1에서 24.78 되면은 여기서 한 10%더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버블 얘기를 해도 되지 않냐. 그래도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보지만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순이익률은 계속 향상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세후 순위 금액은 560빌리언 달러에서 3,600빌리언 달러로 6.5배 향상했지만 S&P 500은 나스닥도 5배, S&P 500은 4.3배밖에 안 올랐고 그래서 PE가 심지어 2000년 24.9를 또 초과해서 26, 7 가도 저는 뭐 그때 가서 거품이냐 아니냐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전 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10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22.1에서 24점 한 그때까지 한 그때가 되면 이제 버블 터지기 직전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아직 S&P 500이 최소 10% 이상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6,450에 10% 더하면은 645니까 7,1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00 이상 양보 이것도 양보해서 7,000이라고 써서 7,100, 7,200 써도 되는데 저는 현재 상태에서 물론 갑자기 뭐 일주일 안에 무슨 핵무기가 어디서 터져가지고 핵전쟁이 나고 그러면 뭐 7,000이 아니라 700까지 70까지 갈 수도 있지만 S&P 500이 그게 아니고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7,000 이상 7,100, 200 가서 그때 가서 거품이냐 아니냐 논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 추세를 봤을 때 뭐 PE가 포워드 PE가 여기 포워드 PE가 24, 25, 26 돼도 저는 뭐 페어 밸류라고 뭐 페어 밸류는 아니지만 그렇게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뭐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전이라고 그때 가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사견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한마디로 이 영상을 요약하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롱.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 재미를 주었으면 쫄지 말고 좀 자신감 있게 뭐 하는데 약간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